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8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폭망. 오늘 거래량 16건입니다. 요 물음표가 나와 있죠? 예. 16건이 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오늘 부동산 국토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것은 부산 지역에 아마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타 지역은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부산만 16건 나왔어요. 예. 제대로 집계된 자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데 잡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리한 건 대답도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린님인가? 네, 하린님. 결을 연달아서 다는 거예요. 해운대 상승 전환된 거 왜 의견 안 주시나요? 제가 뭐 올랐다고 내렸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전 다 말씀드리지 특별히 뭐 숨기거나 이럴 이유가 없었어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불리한 건 대답도 안 하고 이랬어요. 이거는 새벽 6시경에 올라왔나? 아마 그렇지 싶어요. 제가 누구세요라고 답을 해놓고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료를 만들다가 한번 날려먹고 3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제가 새벽 2시경에 영상을 올렸어요. 예, 평상시보다 훨씬 늦게 잤습니다. 예. 영상을 올려두고 아침에 예약을 걸어두고 올려뒀어요. 대답합니다. 제가 뭐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물어보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해운대구 대단해요 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해운대구를 대단해요 하고 띄워주고 싶었어요.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상승 전환된 거 왜 이야기도 안 해주냐고 하길래 뭔가 띄울 거리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웬걸 매물수는 역대 최고치. 이때 허위 매물 많을 때 제외하고 허위 매물 없을 때를 제외하고 나면 역대 최고의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도 하락하던 것이 멈추고 다시 상승 반전. 월세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전세 물량마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 굉장히 안 좋은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제일 잘 나간다는 우동을 찾아봤어요. 전월의 거래량이 72건, 지금 현재 17건 거래되고 있으면 요거 지금 절반 정도 거래된 거거든요. 50% 정도 신고된 거예요. 요거 30건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1월 수준의 거래량으로 우동이 주저앉았더라. 그 잘 나간다는 해운대 왜 언급 안 해주냐고 말해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걸 오히려 발견하게 되었더라. 이거 해운대 한번 제대로 한번 띄워보려고 하다가 이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찾으면 찾을수록 해운대의 앞날이 깜깜해 보이더라. 전세가율 한번 보실래요? 전세가율 평균 매매가 나누기 평균 전세가를 환산해서 보니까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50% 전세가율 50% 안 되는데 투자 세력들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갭 투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요런 시절 해운대도 평균 전세가율이 75%, 85%대에 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갭 투자도 가능했어요. 작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니더라. 이거 보십시오. 우동이 먼저 잘 나가던 우동이 사그라드는 현상. 평균 전세가율이 바닥을 치면서 투자에 아주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 이거 자충수죠. 자기의 수를 줄이는 돌. 바둑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스스로 한 행동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아주 신박한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요 대구 지역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전세 매물수가 확 줄어드는 시기에 매매가가 반등하더라 이런 논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었죠. 그럼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 제가 점입 노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전세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부산 지역 주간 브리핑에서도 다뤄드렸어요. 매물은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세 매물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시장은 회복했다. 반등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다가 다시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늘어난다. 그 말인즉슨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격이 다시 재차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저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가격 상승을 띄우고 싶어 했어요. 왜? 지금 저처럼 예민하게 매일매일 자료를 살피면서 이 숫자의 끝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꼬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신축 초저가 전세 입주한 세입자분들 갱신권 믿고 있다가 집주인 들어오는 리스크 반드시 생각하시길, 알아서 집 사시길, 전세 살다가 폭망할 걸,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 제가 지난주 주말 브리핑 때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한 현상이 아주 급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일러드렸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상승 논리로 불을 지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찬가지더라. 자충수를 두고 있더라. 상승 논리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돈을 쑤셔 넣어야지. 돈을 이 밑에 막 돈을 깔아야지. 돈을 깔아야지 거래량이 늘어나고 무슨 변화가 있지. 아무리 심리적인 요소, 어떤 요소로 부채질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약발을 먹지 않더라. 조정대상지역 해제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면은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시중금리, 예금금리 다시 4%대. 이거 언젠가요? 21년 말? 아니 22년 말 이쯤 되겠네요. 예금금리 4%, 은행권 금리가 치솟고 그에 따라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데 예금금리도 치솟고 대출금리도 치솟고 분위기는 오히려 22년 12월, 11월 오히려 이맘때와 금리 상황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마이 금리 오르지 말라고 눌렀는데 그마이 밑에서 돈 풀고 규제 풀고 해가지고 받치려고 했는데 거래량 지금 부산 2200건대? 거기에 그치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더 이상 폭등을 이야기합니까? 폭등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2000건에서 4000건으로 뛰면은 그때 폭등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매도 물량 보십니까? 갑자기 V자로 꺾여서 올라갑니다. 근래 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살포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꾸역꾸역 아주 서서히 오르다가 정체기를 보였어요. 정체기를 보이고 살짝 감소하는 듯 하다가 뛰어오릅니다. 지금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48,182건의 매물이 있습니다. 작년 최고치 매물보다도 무려 1000건이 많은 수치. 올해 최저 물량보다 무려 20% 물량이 늘어난 상태. 이것이 부산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부산 전세 물량 줄어드는 상황 제가 숨기던가요? 줄어들고 있네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근래에 나타난 이상한 변화. 이 매물, 이 V자, W 요 끊임없이 그려나가는 요 예민한 상황을 우리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만 하던 것들이 감소세를 멈췄네요 라고 말씀드렸다가 지금 다시 이게 반등하고 있어요. 부동산의 전세 매물은 거래량이 좌우하지 않아요. 더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이 매물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것이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월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과 관계가 없더라.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물이 줄어들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 매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무엇이냐? 집 팔려고 내놨어요. 21년 가을부터 집 팔려고 내놨어요. 집 안 팔려요. 집 안 팔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하죠? 매물로도 내놔봅니다. 전세 매물과 매매 매물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집이 좀 팔리네. 집이 좀 팔리네 하는 시점에 이거 나도 팔아볼까? 전세는 거두고 나는 파는 방향으로 한번 돌아서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상관계수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세는 좀 줄어들다가 월세는 아직 반등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이러면은 또 월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 이 악순환, 이 세 개의 파장이 만나서 이것이 붐 했을 때 가격에 큰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것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이미 2022년도에 잘 지켜봤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오늘 16건. 이거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오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번 달 거래량은 2160건 정도 수준에서 아무튼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7월의 거래량은 마무리가 다 되었고 이제 8월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추정해 보면은 8월의 거래량은 6월의 거래량과 끝자락이 비슷합니다. 요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많으면은 2200건대의 거래량도 나와줄 수 있겠다. 그럼 그것이 대단하냐? 여전히 박스에 있더라. 2월 달에 있던 박스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8월 달까지 박스가 이어집니다. 그럼 9월 달에는 무슨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뭐 있나요? 너무 무리한 이자 부담을 지고 너무 무리하게 영웅 끝까지 또 끌어모아서 하다가는 정말 이 박스권, 길어지는 박스권 장수 속에서 박스 주우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저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일 거예요. 특매 이후로 얘가 껑충 뛰어 올랐던 것 조금 내려갈 거예요. 3,000건 이하 빙하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오늘 일일 실거래 내용은 없습니다. 앞부분 좀 길게 말씀드릴 거요. 부자들도 안 사더라. 좀 야 간다, 300건 뚫고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와서 이야기했죠. 야 300건 넘으면은 이거 관전 포인트 맞잖아, 지켜봐야지, 넘었으면 의미 있는 변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죠. 근데 또다시 꺾이고 있잖아요. 작은 산을 하나 이루었을 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루었을 뿐, 요거 한 달, 두 달, 세 달 보고 분위기 가늠하기 힘듭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영화 제가 언급드렸던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네, 그 주인공이 이 빅쇼트, 이 하방에 배팅을 하고 기다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 이 사람도 2년은 지켜봤어요. 이제 꼴락면 2개월, 3개월 지켜보고 안 그래도 괜찮겠더라. 어떤 정부에서는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힘을 받지는 못하더라. 해운대 잘 나간다는 해운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 8월 거래 절반 정도 되었거든요. 마무리되면 260건대로 거래가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선도에 나가야 되는 우동이 웬걸, 힘을 못 쓰는 걸, 먼저 반등 떨어졌다가 반등이 셌던 지역일수록 거래량은 더 줄어들던 걸, 이런 현상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양권 거래 한 건 신고됐죠. 이것도 이상하죠. 전세 거래량 72건, 이것도 이상하죠. 전세 거래량이 많이 되어서 물량이 소진된 건 아닙니다. 전세 물량은 작년보다,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었지만 이것이 전세 매물을 다 삭감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거 평상시에 100건 이상 거래되는 것이 전세 거래량도 평상시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거 봐서는 부산 지역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대구는 요것도 반등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부산도 요거 반등하는 현상 일시적으로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네요. 네, 앞부분 오늘 설명 길었으니까 뒷부분 특별히 거래량이 뭐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